미국 수출의 신화를 기록한 엑셀. 월드컵 프로젝트로 탄생한 프라이드.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1996년 우리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합니다. 1990년대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기아자동차가 문을 닫게 되고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아가 현대로 합병되고 르노가 삼성을, GM이 대우를, 그리고 중국이 쌍용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의 자동차 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차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들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휘청거렸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다시금 힘을 모아 높이 뛰어올랐고 세계 5위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솟았습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과연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매각이 됐었는데요. 교수님, 이 IMF를 기점으로 2000년대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사실 2000년대 초에 국내 5사가 있었는데 사실 몇 개 회사다가 합병, 통합이 되면서 문제가 컸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르노로 들어가고 또 기아도 뭐 미리 1998년에 현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또 쌍용도 상하이로 가고 또 대우도 GM으로 가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죠. 사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 국내 하게 되면은 5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완전한 국내 오너는 현대차 그룹만 해당이 되고요. 네. 나머지 3사는 마이너로 지금 전락을 했거든요. 근데 IMF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어요. 네.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대표적인 게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글로벌 소싱, 다시 말하면 해외 공장도 설립하면서 현재 맞는 차종 투입이라든지 또 마케팅 전략, 또 가격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고가 되면서 품질 제고 노력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례 중에 하나가 국내 메이커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다른 메이커는 엄두도 못 냈던 건데 10년 10만 마일을 보증을 해줬어요. 10년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미터니까 차가 폐차할 때까지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파워트레인 쪽은 무상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외국에서 다 그 회사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5년, 20년이 된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걸 배우고 거꾸로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먼저 앞서서 한 걸음 앞서가는 이런 노력, 정책, 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